안녕하세요. 기초를 탄탄하게 오토캐드 2022 시작하기.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서클을 그리는 방법에서 3포인트, 2포인트, TTR이라고 해서 탄젠트, 레디어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인 방법 중심과 반지름 또는 지름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3포인트라고 해서 원에 3개의 점, 오토캐드 화면이고요. 일단 3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렸어요. 자, 삼각형 보시게 되면 엔드 포인트 해서 기본적으로 꼭지점 3개가 잡히는데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거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커맨드에다가 서클 단축키 C 타이핑하고 엔터 들어가서 원의 중심점을 지정하라 또는 대괄호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옵션이죠. 현재 보시면 3P, 2P, TTR이라는 3개의 옵션이 뜨는 거 보일 텐데 여기에서 3P, 점 3개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옵션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던지 아니면 3P, 3P까지 파란색 대문자로 돼 있죠? 3P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원 위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래. 클릭. 두 번째 점 지정하래. 클릭. 세 번째 점 지정하래. 클릭하게 되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됐나요? 쉽죠? 내가 원하는 3P 옵션만 치고 들어가서 클릭해주면 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P라고 해서 2포인트, 원에 2개의 점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2개의 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이 라인에 엔드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끝점과 끝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거야. 자, 서클 들어가서 옵션이 떠요. 여기에서 두 번째 2P 옵션 들어가는 거죠. 파란색 대문자 2P, 2P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들어갔더니 커맨드 창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래.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끝점을 클릭해주고 클릭.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래. 그래서 두 번째 점 일단 클릭했더니 원이 그려졌어요. 2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졌는데 그 2개의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을 봤더니 원에 한 점을 지나고 일단은 잘 보이게끔 해볼게요. 여기 2개의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도 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원의 중심점을 지나고 각각 양 끝에 마주보는 점을 지나 얘 뭐랑 길이가 같아요? 원의 지름과 길이가 같아요. 2개의 점을 이은 선은 원의 지름이에요. 그래서 커맨드 창 보시면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아까 그렸을 때 확인해 보시면 원 들어가서 2P 옵션 치고 들어갔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 내가 결국 그 2점을 찍게 되면 2점은 지름선이 되기 때문에 그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고 그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2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2점을 연결한 선은 원의 지름값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번째 방법을 알아봤고요. 마지막 방법 TTR이라고 해서 탄젠트, 탄젠트, 레디어스. 여기에서 말하는 탄젠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접점이라고 불러요. 접점, 탄젠트라는 접점 두 개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결과물을 제가 먼저 그려볼게요. 결과물을 먼저 그려보면 요거예요. 저는 R50짜리를 그릴 거예요. 치수가 안 보이니까 치수 좀 크게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린 거는 R50짜리 원인데 얘를 봤더니 이 라인과 한 점에서 만나요. 가보면 인터섹션 교차점 잡혀요. 그리고 다른 선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자,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요. 점에서 중심까지 연결하면 각각 반지름선이 되겠죠? 자, 이하고 사이의 각도를 재보면 90도, 얘도 90도예요. 이 선은 원과 서로 접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접해요. 서로 접해서 그 접하는 점, 만나는 점을 접점, 탄젠트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에서 90도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반지름 선까지는 아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 지어보면 얘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얘하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 값이 50이에요. 얘가 결과물이고 어떻게 그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리라고 해요. 두 개의 객체를 놓고선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하는 R값 50,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그려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TTR이에요. 탄젠트, 탄젠트, 레디어스. 서클 들어가서요. 중심점 지정하라고 할 때 마지막 옵션 보시게 되면 TTR. 자, 접선, 반지름이라고 해서 자, 대문자는 T로만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파란색 대문자 T. T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면 자, 커맨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에 점 지정하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접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접점이 생기는지 정확히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객체 위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마우스를 이렇게 객체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접점, 탄젠트 아이콘이 떠요. 객체 스냅, 오브젝트 스냅에서 우클릭해서 객체 스냅 설정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접점, 탄젠트는 동그라미에 라인이 그려져 있는 형태의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이 탄젠트 아이콘이 떴을 때 아무 데서나 클릭.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접점을 지정하래요. 두 번째 객체 위에서 생기겠죠. 어딘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객체 위에서 클릭해서 지정해주면 커맨드에서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해요. 반지름 우리 얼마 하기로 했어요? 50 하기로 했으니까 원하는 값 50 타이핑해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CAD가 알아서 접점을 찾고 두 번째 접점을 찾고 R값 50짜리인 원을 그려줘요. 이 탄젠트라는 오스냅은 CAD가 알아서 찾아주는 오스냅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다시 그려보면 서클 들어가서 탄젠트, 레디어스, 대문자, 파란색 대문자 T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어디쯤에 생겨? 이 라인 위에서 생겨. 탄젠트 아이콘 떴을 때 아무 데서나 클릭. 두 번째도 탄젠트 아이콘 떴을 때 두 번째 객체 위에서 찍어야겠죠. 클릭, R값 50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접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포인트 찍어라, 점 찍어라 할 때 이렇게 인터섹션 교차점이 잡히면 접한 거죠. 여기에도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R값에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지름, 3개의 점, 2개의 점, TTR, 접점 2개와 반지름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점 3개로 그리는 방법에서 약간 번외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제가 라인을 요렇게 하나 그리고 라인을 요렇게 하나 그리고 라인을 요렇게 하나 그려서 원을 그릴 건데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는 원을 그릴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이 여기 하나 있고 원이 여기 하나 있고 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는 원을 그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라인이냐 서클이냐의 차이지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점 3개예요. 접하는 점, 접점 탄젠트 3개를 주고선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옵션을 뭘로 들어가야 돼요? 서클 들어가서 첫 번째 옵션 3P 주어진 조건은 점 3개니까 3P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3P 들어가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점 지정하래 라고 하길래 탄젠트를 잡으려고 봤더니 안 잡히네. 오스냅 세팅창 객체 스냅 설정창 들어가서 접점을 체크를 해요. 탄젠트 접점을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서 잡으려고 봤더니 안 잡혀요. 탄젠트라는 오스냅은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서클에 TTR이라는 옵션 들어가서 커맨드에서 탄젠트를 찍어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접점을 찍어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도 체크박스 체크를 해놔도 그냥은 안 잡혀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수동으로 하나씩 잡아줘야 돼요. 오스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박스 체크가 돼 있으면 잡히는 앤데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씩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점을 찍어라 라고 할 때, 점 지정하라 라고 할 때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객체 스냅 메뉴가 뜨게 돼요. 이 메뉴는 네가 지금 선택한 거 하나만 잡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세팅창, 우측 하단의 오스냅 세팅창에서 체크한 거 무시하고 지금 네가 선택한 거 하나만 잡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끝점을 선택하면 얘 무시하고 끝점만 잡히고 교차점, 인터섹션을 선택하게 되면 얘 무시하고 인터섹션만 잡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접점 탄젠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커맨드에서 탄젠트 대상이라고 뜨면서 현재 탄젠트만 잡히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은 이 서클 위에 생겨 이 서클 위에서 클릭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점 지정하라고 하는데 또 탄젠트 안 잡히고 여러 개 다 잡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메뉴 또 들어가요. 이 메뉴는 객체 스냅, 오스냅 메뉴는 내가 선택한 거를 한 번에 하나씩만 잡아줘요.
접점 탄젠트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접점을 찾아주면 이제 풀린 거예요. 내가 또 탄젠트를 세 번째 서클 위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점 탄젠트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려지는 거죠. 접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섹션 잡혔냐, 인터섹션 잡혔냐, 인터섹션 교차점 잡혔냐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똑같은 애를 가지고서 똑같이 서클 들어가서 3P 들어가서 탄젠트 잡을 거야.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탄젠트 해서 클릭.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탄젠트 해서 클릭.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접점 탄젠트 해서 클릭했더니 아까는 얘 사이에 접하게끔 안쪽에 작게 그려졌는데 얘는 바깥에 크게 그려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랬다고 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보실래요? 인터섹션 잡혔어요. 교차점 잡혔어요. 교차점 여기도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힌 이 접점의 위치가 아까 거랑은 틀린 것 뿐이에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일단 요거 다시 지워놓고 그려보면 서클 들어가서 3P 들어가서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똑같이 접점 탄젠트를 잡아주는데 마우스로 클릭할 때 원하는 객체 위에서 클릭할 때 아까 첫 번째 거는 안쪽에서 클릭.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서클 3P 들어가서 Shift 누르고 우클릭해서 탄젠트 안쪽에서 클릭, Shift 우클릭, 접점 안쪽에서 클릭, Shift 우클릭, 접점 안쪽에서 클릭해서 그린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그렸냐면 서클 들어가서 3P 들어가서 자 Shift 누르고 우클릭 탄젠트 접점 들어가는데 바깥쪽에서 클릭 Shift 누르고 우클릭 접점 들어가서 바깥쪽에서 클릭 Shift 누르고 우클릭 접점 바깥쪽에서 클릭한 거예요. 접점이라는 거는 탄젠트라는 거는 내가 찾는 점이 아니고 CAD가 찾아주는 점인데 CAD가 찾아주는 점에서 찾다 보니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인 거예요. 접점이 한 개만 있으면은 그 위치에 찍히는데 여기도 찍힐 수 있고 저기도 찍힐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 대략 원하는 위치, 원이라고 보면은 중심에서 4분점을 기준으로 4군데로 나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까운 점에 탄젠트를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탄젠트 찍을 때 안쪽에서 클릭했더니 안쪽에서 가까운 점을 찾아서 원을 작게 그린 거고 얘는 바깥쪽에다가 내가 탄젠트를 찍어줬기 때문에 바깥쪽에 찾고 바깥쪽에 찾고 바깥쪽에 탄젠트 접점을 찾아서 크게 그려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서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접하게 그릴 때 굉장히 많아요. 접하게 그릴 때 접점은 2개 이상의 경우의 수가 생기면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 가까운 점을 찾아준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크게 5개 이렇게 탄젠트를 이용하는 번외편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예제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치수를 봐야 하니까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고요. 캐두도 반 줄여서 확인해보죠. 얘 그리려면 80짜리 삼각형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러면 라인 들어가서 클릭. 나는 상대 극좌표로 그릴 거야. 골뱅이 길이값 80 부등호 열고 0도 방향. 그 다음에 골뱅이 길이값 80 부등호 열고 안에 내각 하나가 60도니까 여기 바깥의 각은 120도가 되겠죠? 120도.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엔드 포인트 찍어서 돌아오면 되겠죠?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꼭지점을 중심으로 R30짜리예요. 서클 들어가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R값 30 엔터. 서클 들어가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R값 30 엔터. 서클 들어가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R값 30 엔터 눌러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하고 얘한테 접하는 안에 점 3개가 접하는 원이 있어요. 아까 배운 거 서클 들어가서 3P 들어가서 Shift 누르고 우클릭 탄젠트 접점하고 첫 번째 원 선택 클릭 Shift 누르고 우클릭 접점 두 번째 원 선택 Shift 누르고 우클릭 접점 세 번째 원 선택하게 되면 1번 예제 다 그린 거죠. 그쵸?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예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도 70짜리 삼각형 필요해요. 삼각형.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찍고 골뱅이 70 부등 열고 0도 엔터. 골뱅이 70 부등 열고 120도. 다시 처음 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꼭지점의 세 점을 지나는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원이 있어. 서클 들어가서 3P 점 3개니까 3P 옵션 들어가서 1번 점, 2번 점, 3번 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봤더니 R15짜리가 하나, 둘, 3개 있어요. 먼저 위에 거 보시게 되면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고 R값이 15짜리예요. 자, 서클 들어가셔서 자, 주어진 조건은 접점 2개와 반지름이야 TTR이야. 파란색 대문자 T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 첫 번째 접점은 여기에 생기고 두 번째 접점은 여기에 생겨 R값 15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죠. 서클 들어가서 TTR 옵션 들어가서 첫 번째 접점은 여기에 생기고 클릭 두 번째 접점은 여기에 생기고 클릭 R값은 얼마야? 15야 타이핑 해주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거 그려지고요. 자, 서클 들어가서 TTR 들어가서 자, 첫 번째 탄젠트 이 라인, 두 번째 탄젠트 이 라인 R값 15 타이핑 해주시면 세 번째 서클 그려지겠죠. 자, 이 R8짜리는 가만 봤더니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고 R값이 8이야. 접점 2개와 반지름이니까 서클 들어가서 TTR 탄젠트 레디어스 들어가셔서 첫 번째 탄젠트는 서클인데 지금 대략 위치가 여기 위쯤에 생기죠. 위에쯤에 생기니까 이쯤에서 클릭, 라인에서도 위쯤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R값 8 그려주시면 돼요. 서클 TTR 두 번째는 이 서클 큰 서클의 이쯤에 두 번째는 이 라인의 왼쪽쯤에 클릭 R값 8 서클 TTR 옵션 매번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거는 라인에서 이쯤에서 클릭 서클의 이쯤에서 클릭 R값 8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예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조건은 가운데에 있는 R40짜리밖에 없어요. 서클 들어가서 일단 중심 대략 가운데쯤에다가 찍어주시고 R값 40 반지름값 지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서클 걔를 그려볼 거야 하시게 되면 서클 들어가서 봤더니 주어진 조건이 없고 4개가 거의 균일한 간격으로 있어. 점 2개가 주어진 거예요. 일단 2P 옵션 들어가요. 2개 점 중에 하나는 4분점.
또 하나는 옆에 있는 4분점에 클릭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서클 들어가서 2P 옵션 들어가서 이번에는 왼쪽 4분점 클릭, 아래쪽 4분점 클릭. 서클 2P 들어가서 아래쪽 4분점, 오른쪽 4분점 클릭. 서클 2P 들어가서 오른쪽 4분점, 위쪽 4분점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 우리 3가지에다가 하나 더 알아봤고 예제 3개 그려봤어요. 이 교환에 있는 예제는 꼭 그려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려서 내가 충분히 크게 문제없이 그릴 수 있다 해야 다음 거를 넘어가서 하셔야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번 시간에는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O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한 간격으로 평행 복사하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옵셋은 복사를 하긴 하는데 내가 간격값을 지정을 해서 그 간격값만큼 복사를 해요.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에서요. 자, 옵셋을 해보기 전에 우리 오쏘 모드, 직교 모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쏘 모드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직교 모드라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 있다고 했어요. 여기 중간쯤에 객체 스냅, 오스냅이 있고요. 자, 왼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자, 직교 모드라고 해서 아이콘은 자, 니은자에 직각 표시 있는 애 있을 거예요. 얘를 직교 모드라고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직교 모드가 켜진 상태, 온 상태가 되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까만색으로 변하면서 꺼진 상태, 오프 상태가 돼요. 자, 클릭해서 온, 오프를 반복하는데요. 일단 직교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 기본 상태에서 내가 라인이나 기타 등등 작업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쭉 당겼을 때 방향이 사방으로 다 잡히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직교 모드를 켜요. 자, 오쏘를 키게 되면 방향이 수평, 수직으로만 잡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 오쏘 모드라는 거는 직교 방향으로만, 자, 수평, 수직 방향으로만 방향을 잡아주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의 수평선을 그리겠다, 클릭, 임의의 수직선을 그리겠다, 클릭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현재 나는 라인 들어가서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릭,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점으로 대각선을 그리고 싶은데, 사선을 그리고 싶은데 직교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현재 지금 마우스를 쭉 당겨서 확인해 보시면, 자, 직교도 작동을 하고 오쏘 모드도 작동을 하고 오스냅이 작동을 해서 끝점 엔드포인트 잡히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둘 다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점을 찍을 거야. 자, 오스냅 잡아서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오쏘보다 오스냅이 힘이 더 세요. 직교 모드가 잡혀 있어도 내가 점을 찍어주게 되면 오스냅이 더 힘이 세서 내가 원하는 점에 클릭 찍히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간에 직교 모드 때문에 오쏘 모드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스냅이 힘이 더 세서 클릭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오쏘 모드를 사용해서 내가 선을 원하는 길이, 원하는 치수의 선이나
곡선이나 기타 등등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는 길이와 각도를 사용하는 상대 극좌표를 순서를 바꿔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평선, 가로선, 100자리를 그릴 거예요. 우리가 얘를 상대 극좌표로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라인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을 거야. 자, 골뱅이 길이값 100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각도 부등호 열고 0도 타이핑 엔터 눌러서 끝내서 100자리 라인을 그렸어요. 얘를 나는 직교 모드 오쏘를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일단 직교 모드 현재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쏘 켜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라인 들어가서요. 자, 첫 번째 점 찍고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 나는 0도로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쭉 당겨요. 오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원하는 길이값 1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면 그쪽 방향으로 100한 지점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 했으니까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정확히 나는 길이값 100자리인 라인을 그리게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100자리 수 직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찍고 수 직으로 그릴 거니까 마우스 위로 쭉 당겨 놔야겠죠. 어떤 상태에서 당겨야 돼요? 오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당겨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나는 원하는 길이값 1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위로 100만큼 간 지점에 이렇게 점 찍히면서 100자리 수직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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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자리 정사각형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길이값 100만 타이핑 엔터, 아래로 쭉 당겨서 길이값 100만 타이핑 엔터, 왼쪽으로 쭉 당겨서 100 타이핑 엔터, 한 번 더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자, 100에 100 가로 100, 세로 100짜리 사각형 쉽게 빨리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오쏘 모드를 활용한 극좌표를 거꾸로 이용해서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는데요. 이 직교 모드, 오쏘 모드도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불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직교 모드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면 직교 모드라고 해서 괄호 열고 F8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직교 모드가 현재 켜져 있는데 끌 거야 하시게 되면 키보드 상단에 있는 F8번 키를 눌러서 오프 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F8번 키 눌러서 킬 수도 있어요. F8번 단축키로 온, 오프가 반복이 돼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 배우려고 했었던 옵셋 간격 복사하는 옵셋으로 돌아와서 자, 간격 복사를 할 거예요. 일단은 간격 복사를 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본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들어가서 땅 찍고 수직으로 100자리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나는 지금 100자리 수직선을 하나 그렸는데 얘를 오른쪽에다가 간격값 50을 두고 복사할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돼요. 자, 옵셋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O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O 타이핑 엔터 치시게 되면 자,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간격값, 거리값, 디스턴스 지정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얼마만큼 하기로 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50만큼 간격을 두고 복사할 거다 라고 했으니까 간격값은 50이 되겠죠. 그죠? 자, 타이핑 해주셨으면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자, 어떤 아이? 내가 처음에 그린 원본 얘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 그 다음에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간격 띄우기 할 면에 점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50만큼 간격을 두고 복사할 거다 라고 했어요. 자, 원본을 기준으로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자, 내가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원본을 기준으로 마우스 십자머리를 오른쪽에다 두고 그냥 허공에다 두고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 쳐서 끝내고 나서 길이값 확인해 봤을 때 50만큼 간격을 두고 작으니까 좀 크게 볼까요? 자, 치수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크게 보고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얘는 여기에 있었는데 간격 50만큼 두고 똑같은 거 하나 복사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왼쪽으로 50만큼 간격을 두고 복사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옵셋 단축키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스펠링 O라고 했었죠. 단축키, 명령어와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엔터 치고 들어가서요. 코맨드 창에서 뭐 하래? 간격값 지정하래. 내가 원하는 간격값 50 지정해 주시고요. 엔터. 자, 원본 선택하는 거예요. 간격 띄우기 할 객체. 나는 얘를 한다고 했었죠? 클릭 선택해 주시고요. 간격 띄우기 할 면의 점, 방향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중심으로 왼쪽에다 할 거니까 마우스 왼쪽에다 놓고 십자머리 왼쪽에다 두고 허공에다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 했으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나는 정확히 간격값 얼마만큼 50만큼 왼쪽에 복사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내가 100짜리 라인을 가지고선 간격 복사 옵셋을 했더니 전부 다 얼마짜리 나왔어요? 얘를 가지고 간격 복사 옵셋했어. 100짜리 다 전부 다 똑같은 길이가 100짜리가 나왔어요. 자, 만약에 내가 직선을 하는 게 아니고 원을 옵셋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클 들어가서 제가 R50짜리 서클을 그렸어요. 자, 원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R50짜리를 옵셋 들어가서 간격값을 얼마 줄 거야? 20만큼 줄 거야? 옵셋 디스턴스를 20만큼 주고 엔터. 자, 원하는 객체 나는 얘를 옵셋할 거니까 원본 객체 선택해 주시고 클릭.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옵셋할 거야? 자, 원을 중심으로 보자면 바깥쪽과 안쪽이 있겠죠. 내가 바깥쪽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하게 되면 자, R50짜리를 간격값 20만큼 옵셋했어. 그러면 R값 얼마 나올까요? 70이 나오겠죠. 자, 왜냐면 원이라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 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이라고 했었죠. 자, 내가 50만큼 거리를 두고 있던 점들을 20만큼 바깥쪽으로 간격 복사를 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CAD에서 기본 단위는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 거고 선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고 도형이 모여서 3차원 객체를 만드는 건데 기본 단위는 점,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50만큼 거리를 두고 있던 점들이 20만큼 다 동일하게 바깥으로 간격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 중심에서부터 50에서 20만큼 전부 다 나가서 그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R값이 20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옵셋 들어가서 간격값을 20만큼 두고 R50짜리를 안쪽으로 옵셋을 하게 되면 얘는 R값이 얼마겠어요? R값 30이 나오겠죠. 그죠? 30. 왜냐하면 50에서 20만큼씩 다 들어왔으니까 50 빼기 20해서 R값 30짜리인 서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옵셋이라는 거는 간격 복사하는 명령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CAD는 포인트, 점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점들이 복사가 돼서 직선은 똑같은 길이로 결과물이 나오지만 곡선 같은 경우, 서클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간격값만큼 반지름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이라는 거를 배워봤고요. 자, 옵셋을 내가 한 번만 할 때도 있지만 여러 번 할 때도 있겠죠. 라인 들어가서 내가 100짜리 수직선을 그리고선 얘를 오른쪽으로 10번 복사할 거예요. 간격값 50을 두고. 똑같이 간격값 50을 두고 10개를 더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일단 그냥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자, 옵셋 들어가서 간격값 얼마야? 50으로 하기로 했었죠. 50만큼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래. 클릭 또 선택하래요. 자, 얘를 클릭 어디에다? 오른쪽에다. 선택 방향 선택 방향 선택 방향 해서 여러 번 해줘야 돼요. 자, 선택 방향 하는 방법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옵셋 들어가서요. 간격값 지정하라고 할 때 50 지정해 주시고 엔터. 자,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원본 선택하라고 할 때 선택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면의 점 지정, 방향 지정하라고 할 때 오른쪽에 대괄호 안에 옵션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옵션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다중이라고 해서 자, 이 파란색 대문자 M은 멀티플, 여러 번 한다는 멀티플의 첫 번째 스펠링이에요. 다중이 파란색 대문자 M 타이핑하고 멀티플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나는 간격 띄우기 할 면의 점 지정, 이거 방향이라고 했었죠? 자, 오른쪽에서 방향 클릭, 또 뭐 하라고 해요? 방향 지정하라고 해요. 계속 나는 방향 클릭, 방향 클릭,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다중이처럼 한 번에 여러 번 옵셋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아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 선택 방향 했던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빠른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교환을 보시게 되면 옵셋 다음에 트림이라는 명령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트림은 단축키는 두 번째 스펠링 TR까지 되어 있고요. 자, 기준을 정하고 자르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AD에서는요,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기준을 정한다, 기준값을 정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트림 특히나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거 지워주고요. 자, 작업을 하기 전에 저랑 트림 단축키 치고 들어가서 자, 예전에는 이 모드라는 게 그냥 기본 모드로 기본 세팅이 돼 있었는데 요즘 버전은 트림 들어가서 커맨드 창에서 현재 설정 보시게 되면 여기 모드라는 게 빠른 작업으로 돼 있어요. 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바꿔줄 거예요. 자,
옵션 보시게 되면 가운데 모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단축키 이 옵션 들어가는 단축키 대문자 O, 파란색 대문자 O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자, 자르기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빠른 작업 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표준으로 바꿔줄 거예요. 스탠다드 S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자, 작업을 하기 전에 트림을 하기 전에 모드를 표준으로 먼저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기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드는 표준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내가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나는 이 라인들을 잘라줄 거예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 노란색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을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트림 들어가서요. 지금 여기에서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자, 근데 위에 보시면 절단 모서리 선택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절단 모서리는 기준이 되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얘를 기준으로 위쪽 부분을 잘라준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클릭해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다 선택했어. 기준이 되는 객체 다 선택했어. 그러면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를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를 객체 요거 자를 거야. 클릭 요거 자를 거야. 클릭 요거 자를 거야. 클릭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클릭하실 때 위에서 내가 선택한 기준을 중심으로 위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선택해주면 아래쪽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이게 CAD에서 사용하는 트림의 기본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기준을 하나 말고 2개 잡는다 라고 하게 되면 객체가 일단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자, 내가 만약에 트림 들어가서 자,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얘를 선택하고 얘도 선택했어요. 자, 2개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엔터 다음 단계 넘어가서 자를 거 선택하라고 할 때 자, 위에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기준이니까 위쪽이 잘리게 되고 가운데를 선택하게 되면 위아래 기준이 있으니까 가운데가 잘리게 되고 아래쪽을 선택하게 되면 얘 기준이니까 아래쪽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얘하고 얘 기준이 이렇게 2개 안 잡고 얘를 기준으로 아래 아예 통으로 다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트림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아래 통으로 자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만 기준으로 잡고 클릭 엔터 자를 거 선택하라고 할 때 아래 부분 선택해 주게 되면 아래쪽 통으로 다 잘려나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CAD에서는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쓸 때 내가 기준 선택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잘라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객체가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객체들 전부 다 자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기준 선택 클릭 엔터 눌러서 자를 거 선택하라고 할 때 하나하나씩 선택 안 하고 여러 개 자를 거야. 자,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에 초록색 박스가 나와요. 드래그가 아니고 CAD에서는 드래그라는 방법 거의 안 써요. 클릭해서 점선에 초록색 박스를 그려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자르고 싶은 애들 박스에 걸리게끔 클릭해 주시면 내가 자르고 싶은 애들 박스에 걸리게끔 클릭해서 박스를 그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잘려 나가는 거, 한 번에 여러 개 잘려 나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옵셋과 트림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오쏘 모드를 알아봤어요. 자, 중요한 건 트림. 특히 이 트림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림은 기준, 오토캐드에서는 객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라인이나 이레이즈, 트림, 옵셋 등등을 사용해서 예제를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내가 그려야 할 도면이 요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똑같은 도면을 100사람한테 그리라고 하게 되면 100사람 다 다른 방법으로 그려요. 어떻게 그려야 맞고 이렇게 그리면 틀리다가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정확한 사이즈대로, 정확한 치수대로 내가 빨리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정확히 그리면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내가 얘네들을 아는 명령어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서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리면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도면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사이즈를 줄여 주시고요. 보시면 조금 크게 보도록 해주고 캐드도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놓고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60에 60짜리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작업을 시작하실 때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일단 내가 도면을 그릴 거다 라고 하게 되면 도면을 보시고 얘를 어떻게 그려야 할 건지 순서를 또는 어떤 명령어를 쓸 건지 명령어와 순서를 대충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한 도면이야 내가 굳이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실무에서 쓰는 도면은 굉장히 크고 복잡해요. 굉장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순서로 그려야지 어떤 명령어들을 쓰면 좀 더 빠르겠지 라고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도면에서 60에 60짜리 외곽선을 먼저 그려줄 거고 간격값을 봤더니 10, 20, 20, 10이에요. 20짜리 치수를 봤더니 가운데 선이 이렇게 하나 더 있어 라는 뜻은 얘를 반 나눴을 때 10, 1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 세로 방향에 있는 선들 수직선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간격값 10이란 얘기고 여기 가로 치수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랑 동일하게 10이다 라는 거를 생략했기 때문에 치수를 안 쓴 거예요. 그러면 10짜리 옵셋 해주고 나서 나는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배웠으니까 트림이라는 명령어 들어가서 사이사이 잘라주면 되겠네. 그러면 완성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제일 먼저 하기로 했던 거 뭐예요? 60에 60짜리 사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오쏘를 킬 거예요. 오쏘 모드 직교 하단에 보시면 직교 모드 여기 있죠? F8번 키 눌러서 직교 모드 켜주시고요. 자,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찍고 마우스 먼저 쭉 당겨 놓고 6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60만큼 가서 찍히죠. 자, 위로 올라가서 60 엔터, 왼쪽으로 와서 60 엔터, 아래로 내려와서 이때 60 엔터 쳐주셔도 되고 5스냅, 객체 스냅 있죠? 객체 스냅을 키고 엔드 포인트 잡아서 엔터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겠죠. 자, 마우스에 있는 휠을 위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굴리면 화면이 축소가 돼요.
자, 그리고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이 뜨죠? 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 주시게 되면 화면 이동이 돼요. 물론 얘네들도 명령으로 있지만 그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휠을 위로 굴려서 좀 크게 확대를 해주고요. 자, 왼쪽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간격값 10만큼 여러 번 옵셋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간격 거리값 10만큼 지정해 주시고 선택하래 선택 원본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간격 띄우기 할 면의 점 지정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라는 뜻이죠. 자, 이때 나는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번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다중 멀티플이라는 옵션이 있다고 했어요. 파란색 대문자 M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여러 번 할 거야 멀티플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클릭해 주시는 거죠. 자,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또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자, 나는 이번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수평선을 선택해서 위로 갈 거야. 그러면 자, 위에서 마우스 클릭 해서 여러 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는 거예요. 자, 명령어가 완전히 안 끝났어요. 엔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명령어 완전히 끝나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트림으로 잘라줄 거야. 자, 트림 단축키 TR 타이핑하고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이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다고 했었죠. 자, 최신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림에서 모드라는 옵션이 빠른 작업 퀵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기준 선택해라 라는 단계가 없이 그냥 전부 다 기준이 돼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면 빠른 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정작 내가 기준을 잡고 통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 있을 때는 더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드 옵션 파란색 대문자 O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모드를 빠른 작업 퀵에서 표준 스탠다드 S 타이핑해서 표준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트림 들어갔을 때 한 번만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트림 들어갔을 때 모두가 계속 표준으로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절단 모서리 선택, 여기에서 말하는 절단 모서리라는 거는 기준 객체를 선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기준 객체를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얘네들도 잡고 나머지 수평선들도 잡을 거야. 다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그래요. 자, 기준 선택 다 하셨으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고요. 자, 자를 부분 지금 이 예제 완성본을 보시고선 도면을 보시면서 자를 부분 클릭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해서 잘라주시고 여기도 클릭해서 잘라주시고 가운데도 클릭해서 잘라주시고 이럴 때는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르는 게 좋아요. 요것도 잘라주시고 요것도 잘라주시고 안쪽에 얘 자르고 하면 엔터 끝난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예제 요거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예제. 자, 일단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을 먼저 세워볼 거예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60에 60짜리 안에 이렇게 곡선들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일단 나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60에 60짜리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가만 봤더니 여기 안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서클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10이니까 중심에서부터
10짜리 서클을 그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봤더니 점에서 점까지, 점에서 점까지, 점에서 점까지 간격값이 10, 10, 10만큼씩 커졌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R10짜리 서클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복사 10, 10, 10만큼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옵셋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를 보면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스모드 직교와 오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찍고 60짜리 그려주고, 위로 올라가서 60, 왼쪽으로 마우스 먼저 당겨주시고 60, 아래로 엔드 포인트 잡아서 클릭, 다 했어. 엔터 눌러서 끝내줄 거예요. 자, 서클 들어가서 자, 중심을 꼭지점에다 잡아주시고 R값 10만큼 지정해서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옵셋 들어가서 옵셋 간격값 10만큼 줄 거고요. 나는 얘를 할 거야. 원본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이 멀티플 옵션 대문자 M 타이핑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이때 중요한 건 원을 중심으로 마우스를 바깥쪽에다 놓고선 이 원의 바깥쪽에다 놓고 옵셋의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겠죠. 자, 다 했으면 엔터 눌러서 끝내 주시고요. 그죠? 자, 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간격값을 여러 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아. 어떻게? 서클 들어가서 자, 중심 찍고 R값 10짜리를 그려주고, 또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R값 10짜리, 또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R값 10짜리 이렇게 그려주고선 자, 옵셋 들어가서 자, 간격값을 10만큼 주고,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이 멀티플 들어가서 하나, 둘, 세 개 해준 다음에 엔터 쳤더니 캐드에서 뭐라고 해요?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하래. 그러면 나는 요거 선택하고 멀티플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 해주고 엔터. 또 얘를 가지고 선택 바깥쪽으로 하나, 둘, 세 번 하고 엔터 눌러주면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요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옵셋을 하면 더 빠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트림 들어가서 먼저 기준을 제일 처음에 그린 6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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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짜리 사각형을 선택해주고 엔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 바깥쪽을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쪽도 바깥쪽을 먼저 잘라낼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자, 트림 들어가서 자, 기준 선택하라고 해. 기준 이거, 기준 요거, 기준 요거, 기준 요거 선택하고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자, 옵션에 두 번째 옵션에 자, 울타리라고 해서 지금 파란색 대문자 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펜스예요. 펜스 옵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울타리 옵션인데요. 자, 펜스 옵션 F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면 커맨드에서 첫 번째 울타리 점 선택하라고 해요. 자, 이 펜스는 어떤 형태이냐면 제가 빈 공간에서 클릭하게 되면 뭐 나와요? 점선 나오죠. 그죠? 자, 점선. 선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어떻게 내가 치냐면 펜스 옵션 들어가서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 자르고 싶은 부분이 이 펜스에 걸리게끔 요렇게 펜스 라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오토캐드 2022 버전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지 이렇게 회색으로, 그레이 톤으로 미리 보기가 돼요. 그죠? 지금 내가 펜스 라인 걸쳐 놓은 데는 회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대로 명령어 끝나면 걔네들이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펜스 라인 옵션 들어가서 펜스 라인을 어떻게 쳐요? 울타리를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걸리게끔 쳐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요렇게 걸린 부분 잘려 나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엔터 쳐서 트림 끝내요. 자, 트림 끝내주시고요. 이번에는 가만히 봤더니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라인이 잘려 나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트림 들어가서 자, 기준 선택했어. 클릭 엔터. 자를 거야. 뭐를? 요거를 자를 거야.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할 거야. 엔터. 누구 자를 거야? 요거 자를 거야. 엔터 끝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헷갈리실 때는 내가 보이는 기준 일단 먼저 선택해서 자르고 명령어 다시 들어가서 자르시면 돼요.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 개 다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안 잘려야 될 게 잘려서 조각조각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봤더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엔터 두 개 잘렸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고 다시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를 거야. 두 개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잘라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예제가 또 있어요.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60에 6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려놓고 간격값을 10씩 옵셋하면 되네. 반대편 대각선도 그려놓고 10만큼씩 옵셋을 하면 될 것 같고 트림 들어가서 가만히 봤더니 자, 왼쪽에서 오른쪽, 좌에서 우로 내려간 이 대각선 기준으로 반대편 대각선들이 부분 잘렸네. 기준을 좌에서 우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잡고 반대편을 잘라주면 될 것 같아. 정리가 끝났으면 자, 라인 들어가서 60짜리 사각형, 그 다음에 60짜리 사각형, 60짜리 사각형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라인 들어가서요. 엔드포인트 오스냅 잡아서 클릭, 반대편 클릭해서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라인 들어가서 클릭해서 대각선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옵셋 들어가서 간격값은 10 줄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아이 할 거야? 얘부터 할까요? 클릭해 주시고 자, 나는 여러 번 할 거니까 어떻게 멀티플 들어가서 일단 오른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해 주시고 왼쪽으로 와요. 마우스 왼쪽으로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해 주시는 거죠. 엔터 눌러서 끝내 주시고요. 명령어 안 끝났어요. 간격값 한 번에 여러 번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반대편 대각선 선택해 주시고 멀티플은 들어가 있으니까 왼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마우스만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나는 트림 들어가서 기준은 요거 처음에 그린 60짜리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끝에서 내가 잘라도 되고 이렇게 박스 쳐서 여러 번 잘라도 되고 아까 배운 펜스 옵션 들어가서 펜스 라인을 어떻게 내가 자르고 싶은 애들
다시금 이렇게 사방으로 펜슬 라인을 쳐서 엔터 잘라주셔도 되겠죠. 자, 엔터 눌러서 일단 트림 나와주시고요. 자, 트림 들어가서 자, 기준을 어떻게 좌에서 우로 내려간 애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지울 아이들 반대편 대각선 도면 보시면서 벽돌처럼 이렇게 반대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자르는 이유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빨리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마지막 예제 해볼게요. 자, 마지막 예제 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60에 60짜리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 치수를 봤더니 5, 10, 15, 20, 25, 30 알값 반지름이 5만큼씩 커져요. 그러면 똑같이 5만큼씩 커지니까 내가 옵셋 간격 복사해서 간격값을 5 두고선 여러 번 클릭하면 빨리 그릴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고 여기 서클들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직교 모드 켜져 있죠? 라인 들어가서 60 다음에 60 아래로 내려와서 60짜리 마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대각선을 그려요. 대각선 엔드포인트 잡아서 대각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 들어가서 자, 중심은 여기 미드포인트나 교차점 잡아주시고요. R값 5만큼 주시고요. 자, 옵셋 들어가서 옵셋 디스턴스 간격값 5만큼 주시고 먼저 그렸던 R5짜리를 어떻게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이 파란색 대문자 N 타이핑하고 멀티플 들어가셔서 바깥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주시면 돼요.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먼저 트림 들어가서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엔터 5짜리는 두고 그 다음에 10짜리부터 좌우, 그 다음 건 위아래, 그 다음 건 좌우, 그 다음 건 아래, 위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트림 들어가서 처음에 그린 R5짜리랑 제일 바깥쪽에 있는 R30짜리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 가장자리 그 다음에 안쪽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네 군데에 있는 서클은 봤더니 접해져 있는 점이 여기 수평, 수직, 큰 R30짜리니까 주어진 조건은 점 3개야. 서클 들어가서 3P 들어가서 접점이니까 Shift 누르고 우클릭 탄젠트 접점 잡아서 클릭 Shift 누르고 우클릭 탄젠트 접점 잡아서 이번에는 수직선에서 클릭 Shift 탄젠트 접점 누르고 서클에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서클 3P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탄젠트 잡아서 클릭. 자, 다시 서클 3P 쉬프트 탄젠트 잡아서 클릭, 쉬프트 탄젠트 잡아서 클릭, 쉬프트 우클릭 탄젠트 잡아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서클 3P 쉬프트 탄젠트 잡아서 클릭, 쉬프트 탄젠트 잡아서 클릭, 쉬프트 우클릭 탄젠트 잡아서 클릭. 서클 3P 쉬프트 탄젠트 잡아서 클릭. 물론 이것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림, 옵셋과 트림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7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